박근혜 비대위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지 12년째 되는 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상계동의 식당에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습니다. 상계동에 있는 노원병은 세 차례 국회의원 도전에 실패한 곳입니다. 이 전 대표는 가칭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지역구 출마가 가능한 자원이 60에서 80명 정도라고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내 지분을 요구하기 위한 전략적 탈당이란 일각의 시선은 일축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라는 것은 제가 부정하고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연금 개혁 등 정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며 차별화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공언했고, 자신을 곧 지는 보름달이 아닌 차오르는 초승달에 비유했습니다.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강조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에둘러 비판하며 경쟁자 관계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까? 측근 4인방 천하용인 중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신당 대열에서 빠졌고, 나머지 세 사람은 회견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말하는 정당이 되겠다며 일단 나홀로 출발한 이 전 대표. 제3지대 빅텐트를 성공적으로 꾸려 총선의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제가 이 탈당하고 창당하는 과정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제까지도 평론가들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준석이가 한동훈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까지 붙잡아달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탈당하지 않을 거다. 너는 망했다. 저주를 다 퍼부었죠. 근데 언론인들이 저에게 전화 걸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는 이미 4일째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전화를 받을 기대도 하지 않았고 할 생각도 없었으며 저는 결심을 굳히고 이 행동에 나선 것이고요. 합류하는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저희가 차근차근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천하용인 팀의 합류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명징하게 말씀드린 것이 김용태 최고위원은 개인의 고민 때문에 합류하지 못했지만은 다른 분들의 거치는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지만은 아마 곧 알게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분들한테 부탁한 것은 가장 명예로운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본인의 뜻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희 추억이 있는 마포 참숯갈비를 선택한 것이고요. 각자 무슨 선택을 하는지는 저는 그건 지켜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미 신당을 창당한 제3지대에서 대표님께 많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지향점이 같다면 혹시 국제연당을 창당하시더라도 그러한 세력들과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제가 오늘 이 숯불갈비집을 고르니까 어떤 분들은 해석을 과도하게 하셔가지고 혹시 예전에 불판 갈아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셨던 고 노회찬 전 의원을 생각하면서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참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은 노회찬의 정의당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계동에서 그 정치하셨던 읽을 때 눈물 안 나서 노회찬은 때 눈물 나겠네. 예. 근데 제 선배이기도 한 노회찬 의원이 하고자 했던 노동의 가치까지는 제가 하는 정당에 당연히 편입시킬 생각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스펙트럼과 함께하겠다. 그리고 아까 언급해 주신 내용 중에 새로운 선택이나 아니면 한국의 희망과 같은 기창당된 정당과 연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양영자 의원과 금태섭 의원과는 매우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스펙트럼의 다도 아니고 또 그것이 처음 시작하는 스펙트럼도 아닐 것이며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정의당에서 노동의 정의당까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는 노회찬 대표께서 계셨던 시절의 정의당과 지금의 정의당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정의당의 모습과는 약간 차이를 두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 신당 얘기도 좀 해보죠. 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신당에서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앞으로 가치인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내부에서 단시간 내에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이런 비상사태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나 성찰 없이 상대 당이 악마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찍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찍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민주당 찍지 마세요라는 것밖에 사실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만류하는 목소리가 좀 있었는지. 당내에 이제 많은 선배 의원님들이 이제 만류 전화를 주셨고요. 다만 지도부 차원에서 저를 만류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연락을 주시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요. 자, 오늘 오전까지 같은 당에 계셨던 장해찬 전 최고한테 좀 질문을 해야 되겠군요. 네. 자, 천하람 위원장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끝까지 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옷깃을 붙잡고 계속 정치하고 싶은가 보죠. 그 이상의 어떤 평가를 제가 내려야 할지 잘 모르겠고요. 사실 우리 당내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천하람 위원장에게 기대를 걸었던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본인의 정치를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이준석 전 대표 계열의 2인자 정치 이상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도 그냥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해서 들으면 이게 이준석의 기자회견인지 천하람의 기자회견인지 구분이 안 되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당 당협위원장 특히 험지인 호남에서 고생하셨던 분이 탈당을 한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만 이런 식으로 또다시 이준석 전 대표의 그림자 밑으로 들어가는 게 천하람이라는 정치인이 독자적으로 크는데 도움이 될까?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장해찬 전 최고 상당히 박하게 평가를 했는데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글쎄 일단은 당 내부에서 변화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비대위원장 인선이나 이런 것들을 또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천하람 위원장도. 근데 용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수직적 당정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던 일련의 이 흐름을 끊어야 된다라고 당내에서 많은 인사들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 용산 직할 체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퍼즐을 통해서 완성을 시켰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사실 당내에서 뭔가 아무리 개혁과 변화를 추동한다고 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들어 앉아 있고 하는 상황에서는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당 밖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과 쓴소리를 하고 또 이제 계속 강조해왔던 이제 본인의 가치인 지역주의 타파 이런 것들을 당 밖에서 실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기간에 이 당내에서 변화를 이끌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서 어쨌든 이번 총선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거리를 두고 또는 용산에 쓴소리를 하면서 치르는 총선이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체질 개선보다는 체제 안정에 좀 더 방점을 두고 국민의힘이 가겠구나라는 현실적인 판단과 그 어려움들을 고려했을 때 당 밖에서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정치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선호 선수요. 네. 이 천하람 위원장이 기자회견 직후에 앞으로 이준석 신당에 새로 합류할 인사들에 대한 언급도 했다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일 지금 주목되는 부분이 지금 새가 붙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현역 의원들이 붙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제 현역 의원 있다. 지금 합류 의사를 밝힌 분도 있지만 여러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합류를 약속한 의원이 누군지 지금 아마 열심히 지금 취재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되는 의원들한테 전화도 걸고 있는데 네. 글쎄 이제 허은하 의원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허은하 의원은 다음 주에 아마 입장을 밝힐 것 같고
지금 신당 창준이가 시작되면 이 뭐랄까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에 공천이 이제 속도를 내면서 결론이 날 때 이른바 떨어져 나오는 이탈 의원들을 좀 노리고 있다 이런 관측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때까지 시간적인 텀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순차적으로 오늘 이제 이기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탈당을 경기도의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허은하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 나가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장혜찬 총재고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이지만 비례대표 의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발로 탈당을 하게 되면 즉시 국회의원직이 박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거취를 밝힌다고 한다는 건 탈당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현재 기류로는 신당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높은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라 원외가 되어서 신당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다면 이준석 전 대표 측근들이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기는 좀 어려워지겠죠. 네, 현역 그동안은- 의원만 네. 예약을 할 수가 있죠. 그동안은 이제 허은하 의원이 거의 기자회견을 다 주선해주는 역할을 혁혁하게 하셨었는데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보통은 그래도 이렇게 뭐 탈당을 하거나 신당을 가는 거나 이랬을 때 지금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 안 하고 있어서 정의당에서 빨리 탈당하라, 네. 당장 정리하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끝까지 국회의원 신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비례대표직을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한 두어 달 일찍 접고 깔끔하게 탈당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네. 저는 그거는 앞선 다른 예들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